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구글이랑 네이버 검색 광고 로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제일 검색 광고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방금 제가 말한 딱 두 가지가 전부예요. 네이버랑 구글에서 검색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떠오르는 검색 의도로서의 매체면은 유튜브도 검색 의도로 많이 쓰죠. 그 중에 저희는 네이버와 구글에 대해 좀 다뤄볼 거고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또 뭐가 있을까요? 검색 광고 영역 중에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하나가 더 있어요. 플레이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검색 광고라고 말을 하고, 그 중에 약간 성질이 다른 거는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 조금 파워링크에 중점적으로 해볼 거고요. 원래는 네이버가 전부 파워링크에서 일치 검색밖에 없었어요. 일치 검색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AI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딱 AI 마케팅이라는 키워드에만 파워링크가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구글의 노출 로직을 따라가려는 행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AI 마케팅이라고 쳤을 때 AI 마케팅이라는 키워드에만 노출이 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외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을 세팅할 때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중간에 중단됐었어요. 제대로 로직이 발동을 하지 못해서 이 기능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검색을 선택을 해놓으면은 좀 더 연관된 키워드들이 알아서 노출이 돼요. AI 마케팅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냐면은 요것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키워드들이 확장돼서 잡힌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검색 유형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크게 확장이랑 일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은 연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연관된 검색이냐, 아니면 일치,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이냐. 그래서 여기 확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AI 디자인 국비라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됐다. 결론은 우리는 AI 디자인 국비라는 키워드는 없는데 이 연관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AI 디자인 국비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됐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치 검색, 정확히 일치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유사 검색어라고 보이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 약간 틀린다거나, 아니면은 구문이라고 봐야 되죠. 뒤에 뭐가 조금 더 추가됐다거나, 이런 것들, 이 일치, 유사 검색어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예산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돼요. 검색 광고를. 예산이 정말 적다 그러면은 특정 키워드들만 일치 검색으로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예산이 굉장히 넓고 그만큼 내가 등록해야 될 키워드가 너무 많다 라고 좀 상황을 예를 들면은 대표 키워드 몇 개 넣고 거기에 확장 검색 유형으로 해서 엄청 많은 돈을 넣으면은 알아서 관련된 키워드들이 싹 다 노출이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에 저희는 해줘야 되는 게, 메인 키워드들 막 10가지, 100가지 이렇게 넣고 확장 검색 유형으로 해서 자동으로 관련된 키워드에 다 노출이 되게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쇼핑 검색도 마찬가지고 파워링크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외 검색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국비 지원 AI 학원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데, 국비 지원이랑 전액 지원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액 지원 마케팅 학교 뭐 이런 키워드로 노출이 됐어요. 그럼 그 키워드는 저희랑 소구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국비 지원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최소 부담금이 있는데 전액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잡혀버렸어. 그러면은 소구점이 안 맞죠? 어떻게 보면은 전액 지원이 안 되는 학원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키워드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 키워드들을 지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집 맛집이라는 걸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식 맛집이라는 확장 검색으로 잡혔다. 그런 것들도 제외해줘야 되고, 또 어떤 키워드를 제외해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성과가 있냐 없냐. 실제로 우리랑 관련된 키워드고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는 서비스도 우리 상품에 있는 건데 그런 키워드가 잡혔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100번 클릭해서 한 명도 안 샀다, 한 명도 문의가 안 들어왔다, 근데 돈은 엄청 깨졌다 라는 것들을 제외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은 제외 처리해주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키워드는 꼭 가져가야 돼요. 제외 처리를 할 수는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노출 순위를 낮춰가지고 CPC를 아껴본다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건 좀 어려운 방법이겠지만 그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 랜딩 페이지를 바꿔본다던가, 리뷰를 많이 달아놓는다던가, 바이럴을 진행해 본다던가,
뭐 상세 페이지 UI, UX를 바꾼다던가 라는 식으로 조금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제가 파워링크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쇼핑 검색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랑 로직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 아세요? 키워드 어떤 거요? 맞아요. 키워드 등록이 없어요.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는 그냥 내가 이 키워드에 노출됐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등록하면 다 노출이 되는데, 쇼핑 검색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세팅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뭘로 광고가 노출이 되냐? 여기 보시면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카테고리거든요. 실제로 네이버를 들어가서 신발 이렇게 쳐보면 남성 신발, 스니커즈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카테고리 분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게 이 카테고리 로직. 내가 내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로 매칭시켜 놓냐. 이거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제품 카테고리를 직접 매칭할 수 있거든요. 직접 매칭하지 않으면 쇼핑 파트너 센터 입점하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 중에 진짜 반 이상은 다 잘못 매칭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어떤 쇼핑 파트너 센터로 입점을 새로 한다. 그럼 입점하고 무조건적으로 한 번씩 검수해 봐야 돼요. 내 제품들이 제대로 그 카테고리에 매칭이 됐나. 만약 매칭이 잘 안 된 게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이 있죠. 이 상품명이랑 카테고리랑 같이 작용을 해요. 만약에 이제 뉴발란스 MR530 어쩌고 저쩌고 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러면은 뉴발란스 관련된 키워드에서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게 쇼핑 검색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예시를 들자면 강아지 위치 추적기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쳐볼게요. 이 쇼핑 검색에 딱 보면은 카테고리가 다 통합되어 있어요. 한 키워드에. 제가 이 키워드를 쳤으면 이 밑에 나오는 광고들은 다 똑같은 카테고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휴대폰 액세서리, 기타 휴대폰 액세서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름만 보면은 얘네는 당연히 반려동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카테고리라고 보면 돼요. 이 키워드가 갑자기 막 쿼리량이 올라가서 반려동물 용품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기 이 키워드에 노출되는 카테고리가 바뀔 거예요. 웃긴 건 방금 휴대폰 악세서리였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강아지 GPS가. 근데 얘는 또 반려동물 용품으로 뜨죠. 이런 것들의 조금 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쇼핑 검색을 진행할 때 내가 바라는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특히.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항시 검색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팔고 있는 제품 카테고리에 제대로 노출이 되나, 그 키워드가. 만약에 내가 강아지 GPS를 광고를 할 건데 강아지 GPS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반려동물 용품 카테고리로 잡히나, 아니면 차량용 GPS 이런 걸로 뜨나. 에어태그, 스마트 태그 이런 거 아시죠? 얘는 또 이제 기타 휴대 액세서리 뜨고, 추적기로 보면 차량용 GPS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상품명을 강아지 추적기로 했어요. 강아지 추적기로 하고 입찰가를 엄청 높여놨어요. 근데 제품 카테고리가 이게 아니에요. 반려동물 용품이에요. 그럼 백날 입찰가를 최대치 10만원으로 올려놔도 이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작용을 해야 돼요. 상품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도록 상품명을 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순이 안 맞지 않게, 어순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제품 카테고리 연동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상품명도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 하나만 아무거나 말씀 주실래요? 냉동만두 이런 것들 보면은 고기, 김치, 손만두, 군만두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게 손만두라는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고 군만두라는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고, 최대한 여러 개의 키워드에 노출이 되도록 상품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명의 영역이랑 제품 노출명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말해서 광고 영역, 비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 있죠. 이건 상품명은 아니에요. 상품명은 이거고, 이건 노출명이에요. 제가 노출명을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은 실제로 제품을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명, 그리고 방금 보셨던 부분은 광고에는 이렇게 노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노출명이에요. 그래서 광고에는 이렇게 노출되고, 실제로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노출되고. 근데 노출명은 왜 바꿔줄까요? 왜 노출명이랑 상품명이랑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상품명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상품명은 바뀔 때마다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연동이 다시 돼야 돼. 갱신이 돼야 되고, 갱신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냉동만두를 쳤는데 딱 진짜 원조 맛집 냉동만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손만두, 군만두, 냉동만두 이거 선택하실래요? 전자가 좀 더 큰 만두를 찾는 사람한테 소구점이 와닿지 않을까요? 진짜 그 손만두만을 위한 노출명이 되면 CTR이 올라가겠죠? 가시성이랑. 그리고 잘 되면 전환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출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쇼핑 검색의 진짜 핵심 영역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손만두, 군만두, 뭐 고기 김치, 냉동만두 다 노출이 돼요. 그럼 요것들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냉동만두라 쳤을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쩌고 저쩌고 냉동만두라는 노출명만 하도록 바꿔주고, 손만두 쳤을 때 또 무슨 엄청 맛있는 손만두라는 노출명만 노출되도록 바꿔주는 게 쇼핑 검색의 노가다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쇼핑 검색 마찬가지로 파워링크처럼 제외 검색어 기능이 있고요. 사실상 제외 검색은 그 파워링크보다 먼저 있었어요, 쇼핑 검색이. 그래서 이 제외 검색어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외 검색어를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름 이불이라는 키워드로만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상품명에 잡혔던 키워드들을 다 제외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렵 이불, 모달 이불, 면 이불,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제외 검색 처리를 하고, 원래는 이 구문 제외가 없었는데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여기에만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 일치 제외하면 되고요. 구문 제외로 하면 차렵 이불 추천이라는 키워드에도 노출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차렵 이불이란 들어간 구문들이 다 노출 제외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구문으로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차렵 이불만 노출이 제외됐으면 좋겠다 하면 일치 제외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손만두, 김치만두를 제거해 줬어요. 그럼 고기만두나 냉동만두만 남겠죠? 그럼 여기서 고기만두 또 제외를 해주면은 냉동만두에만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냉동만두에만 노출이 되게 됐을 때 이 노출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로지 냉동만두만을 위한 노출명으로. 근데 그러면은 다른 키워드에 광고를 못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얘를 다른 그룹에 똑같이 생성을 해요. 그룹마다 똑같은 소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구름이불랑 모다리불. 그래서 얘는 구름이불, A 제품을 구름이불이라는 키워드에만 노출되게 만든 거고요. 얘는 A 제품을 모다리불이라는 키워드에만 노출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구성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제외 키워드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구름이불이 있겠죠. 구름이불 제외 키워드엔 뭐가 있을까요? 모다리불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 세세하게 갈라주는 거를 그룹핑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광고 중 하나예요, 쇼핑 검색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하다가, 근데 여기서 마케터의 재량이 좀 필요한 게, 어떤 마케터는 무조건 효율 중심, 만약에 구름이불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구름이불 추천에서는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구름이불에서는 효과가 좀 잘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구름이불 추천은 무조건 제외해야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둘이 소구점은 똑같은데 나는 노출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구름이불 추천도 그냥 가져갈래 라고 해서 제외 처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별로 좀 맞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구름이불 추천이 계속 진행했을 때 안 나올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없다면 제외를 안 시켜주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뭐 후기, 구름이불 후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성과가 안 좋았다 하면은 후기에 대해서 뭐가 좀 안 좋은 게 작용을 하나 보다, 제외 처리해야겠다 라고 해서 본인만의 기준점으로 제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이유를 파고들어서 이 키워드를 제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 키워드가 총 14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룹단에서 140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70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보이시죠, 여기? 근데 원래 이게 일치 검색까지밖에 없어서 진짜 키워드가 140개가 너무 적었어요, 제외 처리를 하기에. 너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구문으로 늘어나서 핵심 키워드 몇 개만 구문으로 제외해주면 바로 잡히고요. 소재단으로 들어가서 또 70개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40개의 키워드를 제외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구문 유형으로 제외를 해준다면은 실제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가 제외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어떤 키워드에 성과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성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면은 그 키워드로 그룹핑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다 나와요. 보면은 직접 전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러면 없는 거고,
만약에 직접 전환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를 그룹핑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직접 전환율이 1%예요 아니면 0.1%, 총 비용 20만원에 전환 매출액 10만원이에요. 그룹핑 해야 될까요? 제외 처리해야 될까요? 제외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키워드 60수 모달 커버라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나긴 했는데 전환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 광고에 20만원을 쏟아부었는데 10만원 매출이 난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성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과가 말해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안 살만하네. 그러니까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과를 보고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정도 성과, 완전 박살난 성과를 보면 키워드랑 내 제품이랑 안 맞나 보다를 읽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PC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름 이불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데 구름 이불이라는 키워드가 10번 클릭이 났어요. 그러면은 CPC가 10,000원이니까 총 소진 비용이 얼마죠? 10만원이죠. 그럼 10번의 클릭인데 10만원이 소진됐어요. 전환이 한 건 나긴 했어요. 근데 전환 매출액이 5만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광고에 쏟아 부은 돈은 10만원이고 전환 매출액은 5만원이니까 로아스는 얼마예요? 50%. 이거는 그룹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외 처리를 해야 될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이럴 때 무조건 그룹핑을 하는 게 10번의 클릭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데이터예요. 근데 그 적은 데이터 안에서 구매가 났다? 앞으로도 구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10번의 클릭 중에 한 번에 구매가 난 건 전환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10%. 쇼핑 검색에서 전환율 10%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거의 자상호급으로 높은 거거든요. 내 브랜드로 광고할 때처럼.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냐를 확인해야 돼요. 10번의 클릭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제외할지 아니면 그룹핑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구분점을 잘 지어서 10번의 클릭 중에 한 번에 전환이 났네? 그럼 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애다 라고 그룹핑을 해주던가 100번의 클릭 중인데 구매는 한 번밖에 안 났네? 전환 매출액도 별로 안 되네? 로아스가 완전 떨어지네? 이거는 우리 제품이랑 키워드랑 안 맞는다. 제외 처리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는 게 쇼핑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링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쇼핑 검색에서 중요한 거는 그룹핑이랑 요 이름 맞춰주는 거랑 추가로 요 이미지도 바꿔줄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대용량 만두, 고기, 김치, 손만두, 군만두. 내가 만약에 이제 냉동만두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광고를 잘하는 그런 업체라면 여기 무슨 사진이 있어야 될까요? 냉동만두 말고 김치만두로 들어갔어. 그럼 무슨 사진이 있어야 될까요? 그죠, 김치만두가 있어야죠. 키워드도 김치만두를 위한 그런 노출명들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TND라 그래요.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실제로 내가 각 키워드마다 일치하는 사진이랑 노출명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군만두라는 키워드에만 해당 광고가 노출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다면 그러면은 노출 이미지랑 노출명을 그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키워드들로 이어져야 돼요. 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가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불에는 시즌이 있죠. 그리고 시즌별로 상품이 있죠. 겨울 이불과 여름 이불. 근데 만약에 사계절 이불이 있어요. 사계절 이불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겨울 이불이랑 여름 이불, 가을 이불, 봄 이불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시즌별로 그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러면은 봄 이불 시즌이 오면은 그냥 켜놓으면 돼요. 왜냐? 내가 봄 이불이라는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도록 세팅을 이미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한 사이클이 돌도록 맞춰놓는 경우도 있고요. 검색 광고에서 가격이 입찰가가 똑같은데 더 상순위에 노출이 되게 하는 로직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품질 지수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더 추가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광고 연관 지수랑 클릭 기대 지수. 이게 원래 없었다가 저번 달에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광고 연관 지수는 내가 광고 하려고 등록한 키워드랑 랜딩 페이지 URL에 콘텐츠 의미적 매칭이 되고 있냐. 그래서 군만두라는 광고를 군만두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그 막 소재에 막 엄청 군만두가 들어있어요. 무슨 군만두 하면 1차적으로 매칭이 되고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랜딩 페이지로 떨어졌을 때 군만두라고 쳤는데 찐만두가 나와요. 이러면은 URL 광고 연관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 안에 서비스 랜딩 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찾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느냐. 이게 이제 광고 연관 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8 양호. 그러면 어느 정도 매칭이 잘 되어 있다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클릭 기대 지수. 얘는 이제 소재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만두를 찾을 때 이 소재의 군만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런 것들. 그리고 콘텐츠 표현 방식의 좀 매력도 같은 거. 남들 다 똑같이 쓰는 문구들 말고
좀 더 후킹성을 강조했다든가 지금 30% 할인 막 이런 것들 좀 참신하게 다가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품질 지수랑 광고 연관 지수랑 클릭 기대 지수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마케터의 SA 역량이 얼마나 드러나냐 좀 차이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노출이 됐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입찰가 올리고 키워드 등록해 놓으면 무조건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가 두 개나 늘어난 거죠.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나? 그리고 내 광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에 대한 지표가 두 가지 추가가 돼서 더 살필 게 늘어났고, 이거는 품질 지수와 비슷하게 그냥 돈을 올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품질 지수는 입찰 순위를 마구마구 올려놓으면은 회복되는 경향이 좀 컸어요. 대신 돈은 많이 잡아먹지만.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뭘 바꿔야 돼요. 소재에서 A/B 테스트를 해주고 무엇이 좀 더 클릭률이 높나, 그리고 로직이 판단하기에 내 콘텐츠와 적합한가 하면서 계속 T&D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광고 연관 지수, 랜딩 페이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일치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가. 떨어졌으면은 광고주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페이지에 어떠한 요소 추가하고 메타 네임에 뭐 관련된 키워드들 추가해라. 아까 키워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냉동만두였죠. 만두만 파는 데는 없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메타 네임 다 나와 있어요. 냉동 간식. 그러니까 메타 네임이 뭐냐면은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페이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광고 연관 지수, 얘네들이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네이버에는 그 수집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SEO 요소들을 끌어오는 거, 본인이 수집하고 스캐닝하고 그런 거에 잘 잡히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메타네임을 쓰는 거예요. 메타스크립트. 거기서 우리는 이런 업체예요 라는 거를 제대로 넣어줘야 좀 더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전에 하던 방식보다 노가다성이 더 짙어졌고, 그룹핑을 더 짙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T&D 맞춤화 있죠. 그룹핑 한 것만큼 T&D 다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 나머지 새로 생긴 지표 두 개가 더 올라가요. 그 다음은 이제 구글 쪽으로 넘어갈게요. 구글은 원천적으로 네이버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누구한테는 최상단 노출이 되고 누구한테는 아예 노출이 안 돼요. 그게 크게 어떤 차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구글이 좀 더 개인화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의 검색 광고는 디타겟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계속 그냥 비효율적인 타겟이나 비효율적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글은 타겟팅의 영역이 좀 가까워요. 반 타겟팅, 반 디타겟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나 를 타겟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도 그 기능이 있긴 한데 굉장히 빈약해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인구 통계학적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딱 봐도 우리 쪽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게임 개발 학원을 운영해요. 그럼 게임 개발, 게임 기획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세팅하겠죠. 근데 뭐 게임 학원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겠죠. 근데 게임 학원이라고 했을 때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배우는 곳, 프로게이머 되는 학원, 이런 데로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게임 학원을 쳤을 때 프로그래머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고, 실제로 뭔가 IT, 개발 이런 쪽으로 배우고 싶어서 검색한 사람들한테는 노출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무조건 입찰가를 높이면 누구한테나 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개인화성이 좀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랑 좀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노출이 되긴 할 수는 있어요. 설정을, 입찰 전략을 바꾸면. 근데 그러면 CPC가 좀 많이 올라가고 누구한테는 낮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CPC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잠재 고객이 나와요. 이 잠재 고객에서 표를 보면 잠재 고객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저게 세그먼트거든요. 실제로 어디 관심사 있는지, 구매 의도가 어디 있는지 군집을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실제로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별로다, 실제로 너무 CPC가 비싸다거나 너무 전환율이 떨어진다거나 소구점이 안 맞는다거나 하면은 끄면 되겠죠. 대신에 이것도 아까 쇼핑 검색 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꺼야 되냐 아니면 수정해야 되냐의 기준점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소구점이 안 맞는다, 끄는 게 맞고, 맞긴 맞는데 인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조금 이탈률이 늘어나네? 수정해야 되고, 랜딩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제품 가격을 수정하거나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을 하거나 제외하거나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는 입찰 전략이 딱히 없거든요. 근데 검색 광고에서 입찰 전략이라고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한테 노출이 되고 누구한테 노출이 안 되고, 이게 타겟팅이랑 입찰 전략에 따라 나뉘어요. 여기 입찰,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클릭 수 최대화, 전환 수 최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타겟 노출 점유율, 이렇게. 그리고 수동 CPC. 네이버에서는 이것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에서는 이거 외에도 좀 더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클릭 수 최대화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노출이 될까요? 클릭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단순 진짜 유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클릭 많이 하는 사람들 한테 노출이 되고요. 전환수 최대화는 누구한테 될까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KPI가 DB 증대, 문의 증대면 실제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폼을 잘 작성하는 사람들 한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환가치 극대화는 전환수 최대화랑은 좀 달라요. 우리 사이트에서 파는 제품이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전환가치 극대를 하면은 고단가,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와서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행동 분석을 해서 구글에서 다 전략을 맞춤화 해놨다는 거예요. 타겟 노출 점유율은 말 그대로 내가 정한 타겟한테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 무조건 상단 노출돼야 되고 많이 노출돼야 되고, 노출 중점이라고 보면 돼요. 클릭은 말 그대로 클릭, 전환은 전환, 전환 가치 극대화는 돈, 매출액, 그리고 타겟 노출 점유율, 노출. 그러면 전환 가치 극대화는 DB 업체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맞을까요? 전환을 어떤 거로 생각? 그쵸. 문의 증대예요, 전환이.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의하기 같은 거를 네. 그거를 트래킹하면 무슨 되지? 값은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근데 이걸 역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DB 업체 중에 뭘로 해볼까요? 교육학원이라고 해볼게요. 문의를 받는데 그 문의 중에 실제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겠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문의라는 전환을 일으켰어요. 근데 실제 결제까지 이어진 사람은 1명이에요. 전환율은 10%가 되겠죠? 근데 수강료가 얼마냐를 통해서 가치를 역산할 수가 있어요. 수강료가 우리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명 중 1명이 이 100만 원을 결제하죠. 그럼 10명, 한 명당 금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문의 한 건에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전환값에서. 값규칙에서. 우리는 목표를 문의 증대로 할 건데, 이 문의라는 액션은 한 건당 10만 원이야 라고 구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 에이지가 판단하기에 이 문의는 10만 원짜리구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액션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전환으로. 전환을 하나만 설정하면 끝이 아니에요. 네이버처럼. 장바구니도 설정할 수 있고, 문의, 구매, 클릭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웹사이트 들어와서 특정, 이걸 클릭했구나 라는 것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의 한 건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문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거기에 폼을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출하기를 눌렀을 때 전환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의하기 폼을 여는 클릭 버튼, 몇 명 중에 실제 문의까지 넘어가나를 따질 수가 있겠죠. 실제 10명이 문의하기 버튼을 딱 눌러서 제출을 해요. 한 명만. 10명이 눌렀는데 한 명만 전환을 일으켜요. 그럼 그 사람은 가치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문의하기의 가치가 10만 원이니까. 그리고 문의하기의 전환율이 10%니까 10명 중 1명이 10만 원 일으키네. 그러면은 이 앞에 문의하기 버튼 값은 10,000원. 앞에 또 역산할 수 있겠죠. 그 문의하기 버튼까지 오는 뭐 페이지 로드라던가 그 페이지에 떨어진 사람, 이런 걸로 또 이제 몇 명 중에 그 다음 액션까지 넘어갔냐, 이런 걸로 역산을 해서 전환 가치 전략을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외 검색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검색 유형에 3가지가 있어요. 구글에 이제는 보시면 구문 검색, 그리고 확장 검색, 그리고 일치 검색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확장 검색은 연관 검색,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면 노출이 되는 거고, 구문 검색은 내가 정한 저 구문이 들어있는, 저 특정 키워드가 들어있는 구문을 누가 검색하면 노출이 되는 거고, 일치 검색은 무조건적으로 100% 일치하는 그런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는 거고. 3개가 전략이 다 달라요. 확장 검색은 어떤 특정할 수 없는 키워드라던가
그런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고 있다던가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전략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 취업 준비라는 키워드, 그 취업 과정, 개발자 취업 과정이라는 교육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 그걸 단순히 하나하나 키워드로 등록하기에는 리소스가 많이 들고, 실제로 나는 파이썬 교육 배우고 싶어서 이 키워드 여기다 검색했는데 웬 개발자 취업 준비 과정이 뜨지? 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검색을 쓴다거나,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구문 검색을 좀 많이 써요. 내가 놓치는 키워드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소구점이 안 맞는 키워드를 없애기 위해 시작부터. 확장 검색을 했을 때의 단점은 너무 쓸데없는 연관이 없는 키워드가 많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해 주는데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실 구글이 더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성과 보고 제외해 주고. 그래서 확장 검색을 사용하신다면 이 제외 검색 처리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에즈의 에세이에서 확장 검색을 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구문 검색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문 검색에서도 어떤 특정 키워드 하나 더 붙었다고 말도 안 되게 소고점이 달라지는 키워드들이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바꿔주셔야겠죠.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랑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로직만 구글 에즈에서는 확장 소재를 안 부르고 에셋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사이트 링크 보이시죠? 이게 파워링크에서 보면 서브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링크, 이게 이 확장 문구, 그냥 추가 설명, 추가 제목 정도. 요건 파워링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UI가 불친절해서 구글 에즈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해보시다 보면 좀 아실 거예요. 구글이 진짜 친절하구나.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진짜 마케터 입장에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고, 네이버는 하면 하실수록 느끼실 거예요. 진짜 손 많이 가고 불편하고 렉도 많이 걸리네 이제는. 중간중간 막 로그아웃 되고 갑자기 보고서 조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먼저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굳이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집체 교육은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